어떤 게 나오셨나요? 지브리 파크는 지브리 찐팬이 가면 너무 재미있고 그렇지 않다면 너무 지루한 곳입니다. 저는 그동안 봐왔던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을 재발견하고 창작의 역사 과정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산 티켓은 실외인 청춘의 언덕, 실내형 전시관인 대창고, 그리고 돈도코의 숲, 이렇게 3가지 입장권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청춘의 언덕에 있는 귀를 기울이면의 세이진의 집, 돈토코 숲에 있는 토토로의 메이와 사츠키네 집, 그리고 대창고 안쪽에 마루 및 아리에티 구역입니다. 작품들의 뒷얘기,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뷰포인트를 차례로 소개하고 쇼핑, 티켓팅 팁, 그리고 아이 친화적인 구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브리 파크의 시작인 엘리베이터 탑 왼쪽 부분에 청춘의 언덕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의 작품에 나오는 세이지의 2층 집인데요. 1층은 할아버지의 골동품 가게 지큐야, 아래층은 세이지의 바이올린 작업실입니다. 1층 골동품 가게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장인이 만든 눈이 신비로운 고양이 바론을 실물로 볼 수 있고요. 벽 한쪽에는 진짜 장인이 만든 움직이는 시계가 있습니다. 노래에 맞춰 움직이는데요. 그 왕자와 공주의 공연을 짧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인 세이지의 바이올린 작업실로 가면요, 실제 바이올린 제작 도구들이 있고요. 쓰레기통에도 방금 작업하다 버린 듯한 바이올린 현이 있습니다. 조악하게 만들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이 애니메이션과 닮았습니다. 청춘의 언덕은 그 지브리 파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실내는 사진 촬영 불가인데 고양이의 보온에 그 미니어처와 정류장 등에서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마당에 공중전화 한 대가 있는데요. 스포일러를 하지 않을 테니 이 공중전화로 꼭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품 귀를 기울이면은요, 여자 주인공 시즈쿠와 남자 주인공 세이지가 각자의 창작에 대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의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신가요? 저는 이 작품의 결말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여주인공이 타고난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마지막에 성공을 하는 그런 뻔한 결말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겪다가 처음보다 조금 더 주체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맺은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혼도 요시우미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감독의 그림체를 좋아해서요, 일러스트북도 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감독이 원령공주까지 작업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죠. 이분의 스케치를 보다 보면 평소에 꾸준히 관찰하면서 드로잉 연습을 해온 그 내공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어요. 귀를 기울이면 작품을 통해서 상큼한 90년대 청춘 드라마 같은 색감으로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에게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웃집 토토로에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본질이자 가치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의연하게 견디는 두 자매의 용기, 어려울 때 도와주는 폭신폭신한 귀여운 캐릭터 토토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주제까지. 토토로는 1988년 작품인데요. 전작인 나우시카나 라퓨타처럼 서양적인 느낌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을 거스르고 미야자키 감독은 전쟁 후에 일본 시골을 배경으로 숲의 정령과 소녀들의 우정을 그렸다고 해요. 메이와 사츠키 자매 집은 가스도 냉장고도 없던 쇼와 시대 1950년대 일본의 가정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꾸며놨습니다. 부엌과 뒷마당에서 우물물을 퍼올려 보실 수 있어요. 집안은 마치 주인공들이 실존인물이고 잠깐 어디 나간 것처럼 연출을 해놨더라고요. 책상에는 언니 사츠키의 숙제와 장롱에는 곱게 개어놓은 계절별 옷들이, 그리고 아빠의 벽에는 딸들의 그림이 붙여 있어요. 주인공들이 외출한 사이에 제가 서랍이나 장롱을 도둑처럼 뒤지는 기분이 참 묘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져보시길 바랍니다. 대창고에 있는 마루 및 아리에테 구역은 관람객이 아리에테가 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오버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지브리 작품들은 연필선이나 수채화 느낌이 많이 났는데 이 마루 및 아리에테 작품은 실사 수준의 그래픽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속 화려한 미장센을 실제 공간에서 장인 정신으로 구현해 뒀더라고요. 특히 그 아리에티 방을 비롯해서 마루 밑에 풍경들은 아리에티 팬들이 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이 작품은 메리 노턴의 동화, 마루 및 난쟁이들을 각색한 작품이죠. 대창고 내에 외국인 팬들이 참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지브리는 서양의 것과 동양의 것을 믹스해서 풀어내는 감각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리에티 작품도 서양인들한테 친근한 부분과 동양적인 색채가 이렇게 섞여서 글로벌한 매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동서양의 조화가 담긴 콘텐츠, 그런 장인정신이 담긴 콘텐츠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지브리 파크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브리 대창고 속에 있는 그 고양이 버스룸, 그리고 어린이의 거리, 작은 지브리 파크 같이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돈토코의 숲 토토로 조형물, 그리고 모노노케 마을의 오브제, 마녀의 계곡의 비행 기계도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브리 애니들은요, 자연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주제를 담은 작품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그 지구박람회 기념공원의 숲과 기존 시설을 잘 보존하면서 지었다고 해요. 지브리 대창고는 오래돼서 문 닫은 수영장을 개조해서 만든 거고, 청춘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탑은 기존 엘리베이터를 멋지게 개조한 겁니다. 아이와 자연을 즐기면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브리 파크 업데이트된 소식과 티켓팅 팁 드릴게요. 작년 3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2달 전에 미리 여기서 번역을 돌려서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나고야 현지에 가서 로션 편의점 기계에서 표 발권 후에 편의점 직원한테 표를 전달해야 실물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고요. 이 머리 아픈 과정이 힘드신 분들은 제 설명글에 적어놓은 클룩 링크에서 한 방에 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행길이라서 문 닫는 시간인 오후 5시까지 시간이 너무너무 빠듯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허겁지겁 다녔는데, 나고야 시내까지 왕복 교통편 옵션이 붙어 있어서 헤매지 않고 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팁을 조금 더 드리면, 평일 오전 시간을 동서는 가장 좋아하는 작품부터, 숍은 대창고 안의 숍과 돈토코 숲에 있는 숍 구성이 다른데 대창고 안에 있는 숍이 가장 크고 구성이 좋습니다. 로컬 기업들과 협업한 물건들이 숍에서 쇼핑하고 나고야 시내로 돌아가는 모든 교통편과 이 숍이 이어지기 때문에 대창고를 마지막에 도시는 동선을 추천합니다. 대창고 내에서는 가장 줄을 많이 서는 가오나시와의 촬영을 시작으로 유바바와 거신병을 지나서 40년 역사를 가진 역대 지브리 애니 속 주인공들을 차례차례 만나실 수 있는데요. 각 구역마다 그 시그니처 포즈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잘 보고 따라하시면 재밌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단편 애니들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보기가 쉽지 않고요. 이렇게까지 지브리 파크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 공원을 거니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OTT에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왜 하필 지브리일까? 2008년 작품 포뇨가 떠올랐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포뇨를 지브리에서 가장 많은 17만 프레임으로 그려냈죠. 감독이 색연필과 크레용으로 직접 그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더 편하게 컴퓨터로 그리고 남들 시켜도 되고 현실과 타협해서 더 일을 적게 해도 되는데, 지브리 파크에 굳이 오는 사람들은 감독의 이런 고집스러운 예술가다움이 담긴 내 삶에 위안을 주었던 작품들의 창작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요. 지브리 파크에서는 여러분도 단순한 관광보다 더 많은 삶의 의미를 찾으시길 바라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감독 일지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